그때 내가 알았어야 했다. 며느리가 내 45살 아들에게 10만 원을 건네며 아껴 써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가족에게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평온한 시간이거든요. 정말이지 이 나이에도 아침밥을 차려야 하나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언제나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집에서도 화장을 지우지 않는 모습이 참 깔끔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미영아, 너도 좀 더 자면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괜찮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영은 이미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나물들과 조림들을 식탁에 늘어놓으면서도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여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미영이 예전만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곧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나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언제 봐도 듬직하고 착한 얼굴이에요. 4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어서 앉아서 먹어라. 민수가 자리에 앉자 미영도 옆에 앉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아침 식탁이 이렇게 차려지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실감이 나요. 밥을 다 먹고 민수가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미영이 지갑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봉투에 든 돈이었어요. 여보, 이번 달 용돈이야. 아, 고마워. 민수가 받아든 봉투를 보며 미영이 말합니다. 10만 원이야. 이번 달도 아껴서 써야 해. 아시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컥하고 흔들렸습니다. 10만 원? 45살 가장에게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민수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쓸게. 회식 같은 거 있으면 미리 말해야 해. 그냥 나가서 돈 쓰면 안 돼. 잠깐. 이게 뭐 하는 소리인가?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5살 남자가 그것도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용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영아, 그런데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지내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상황 아시잖아요.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민수 오빠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때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짓게 되었을까? 엄마, 괜찮아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정말? 커피도 못 마시고 동료들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회사에서 커피 마시면 되고 점심도 도시락 싸가면 되니까요. 민수가 서둘러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마치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정말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45살 남자가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니. 민수가 회사로 떠나고 미영도 자신의 일정 때문에 외출을 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찬물에 그릇들을 헹구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10만 원. 정말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거지? 제가 민수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도 용돈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그때와 지금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문득 민수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싶어라고 말하던 그 밝은 표정 말이에요. 그 밝던 아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지? 점심때쯤 이웃집 순자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워낙 오랫동안 이웃해서 지내다 보니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정수가 민수는 잘 지내지? 뭐 그냥 그렇지.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런데 요즘 민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 눈에도 민수가 달라 보이는 모양이에요. 정말이지 이웃까지 알 정도면 심각한 건 아닐까? 순자야, 너는 며느리가 사위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 줘? 글쎄, 우리 집은 애초에 각자 관리하니까. 왜? 아니, 그냥. 말하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 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민수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민수가 회사에서 무슨 어려움이라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10만 원으로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키우면서 가장 바랐던 것이 뭐였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민수가 과연 행복해 보이나요? 정말이지 이 문제를 그냥 넘겨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민수를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 정말로 10만 원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결심하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분이었나 봐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제가 들어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오늘 팀장님 승진 축하로 회식하는데 같이 가자.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좋다 간다고 했을 텐데 왠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오늘은 좀 왜 저러지? 팀장님 승진 축하라니 가야 할 것 아닌가? 설거지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민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든 채로 미영을 흘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형. 오늘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따로 축하드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민수 앞으로 갔습니다. 회식 가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동료가 가자고 해서. 돈도 없으면서 무슨 회식이에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무슨 회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된다고. 회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민수의 어깨가 더욱 축 처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팀장님 승진 축하인데. 축하는 나중에 따로 하면 되잖아요. 괜히 돈 쓸 일 만들지 말고. 알았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정말이지 이게 부부 사이에 할 말인가? 남편이 동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 못하게 하다니. 그날 밤 늦게까지 민수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안 들어가는 걸 보니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저도 부엌 정리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가서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네. 뭐가요, 엄마? 회식 못 가서 아쉽지 않았어? 민수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팀장님이랑도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생활에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이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체념한 것처럼 말하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포기라는 게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다음 날 오후 민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급해 보였어요. 민수야, 갑자기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 그런데 회의 끝나고 다들 치킨이라도 시켜서 얘기 좀 더 하자는데 너도 올 수 있지? 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도 미영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허락받으려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치킨값도 각자 내야 하나? 그럼 당연히 각자 내는 거지. 10,000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민수가 전화를 끊지 않고 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여보, 오늘 회의 끝나고 동료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는데. 미영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10,000원씩이나 내고 치킨 먹게요? 그 돈이면 집에서 치킨 2마리도 시켜 먹겠네요. 그래도 업무 얘기도 하고. 업무 얘기는 회사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돈 써가면서 할 필요 있어요? 결국 민수는 전화 너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집에 볼 일이 있어서 회의만 참석하고 바로 들어올게. 전화를 끊는 민수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게 들렸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봤는데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정상인가? 45살 남자가 10,000원짜리 치킨도 못 먹게 하다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 속상한 걸까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미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듯이요. 어머님, 저녁은 뭐 드실까요? 아무거나. 솔직히 그때는 식욕이 없었어요. 민수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살면 민수가 회사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할지도 몰라.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찬을 권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밥 더 먹어. 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쁘긴 해도. 민수가 말을 흐리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쓸데없는 모임도 많다고 하던데 안 나가는 게 낫죠. 그런 데서 인맥 쌓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나가고 별 도움도 안 되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이지,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찍 자는 편인데 그날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연속으로 민수가 동료들과의 모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거든요. 정말이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민수가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될지도 몰라. 문득 제 방에 있는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 통장이 들어있거든요. 일어나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10년 전에 만기가 되었지만 그냥 두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00만 원.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또 언젠가는 민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아껴둔 돈이었고요. 통장을 손에 들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가 당당하게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회식도 가고 치킨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면, 민수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어요. 성격도 밝고 활발해서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고요. 그런 아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 가게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민수의 자유로운 부분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거든요. 정말이지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때 민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한숨 소리였습니다. 깊고 긴 한숨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어요. 아, 이 아이도 힘든 거구나. 말은 안 하지만 정말 힘든 거구나. 그 순간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내일 민수가 회사에 간 후에 미영도 없을 때 민수에게 이 돈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미영에게는 비밀로 해야겠지만요. 어떻게 전해줄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미영은 보통 오전에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를 노려야겠어요. 민수에게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받을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본 민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10만 원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돈으로 민수가 다시 예전처럼 당당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머니의 역할 아닌가. 통장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이 돈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동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회식도 참석하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면 이라도 해줘야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미영이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민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정말이지 어머니 노릇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당당하게 살아라, 내 아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거죠. 미영이 언제 외출할지, 민수는 언제 집에 올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해가며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정말이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렸지만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통장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어머님, 오늘 마트에 장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으세요? 미영이 물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아니야, 별로 필요한 건 없어. 천천히 다녀와. 그럼 점심 전에는 들어올게요. 미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더욱 빨라졌어요. 미영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를 수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집에요?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아.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미영이는 마트 갔으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안 돼요? 전화로는 안 되는 얘기야. 제발 한 번만 와줄래? 한참을 망설이던 민수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점심시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새삼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민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어젯밤 민수가 한숨 쉬던 소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차도 준비해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신경이 쓰였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당당하게 살아라. 정확히 12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라. 배고프지?
밥 먹었어? 회사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서?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표정을 보니 여전히 궁금해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차를 따라주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 민수야, 엄마가 너를 보면서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 갑자기 왜요? 저 괜찮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제 회식도 못 가고 동료들이랑 치킨도 못 먹고. 그게 괜찮은 거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역시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그건 정말 괜찮아요.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45살 남자가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니?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바랐던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하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였어. 민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아, 이 아이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회식 한 번 못 가고 치킨 한 번 못 사 먹고. 이게 내가 바랐던 내 모습이야? 엄마.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제 방에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민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야. 2천만 원 들어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걸 왜 저한테?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언젠가는 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저는 못 받아요. 이건 엄마 돈이잖아요.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이 돈으로 너도 당당하게 동료들과 어울려봐. 회식도 가고 필요하면 커피도 사 마시고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그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45살 남자가 10,000원짜리 치킨도 못 먹는 게 말이 돼? 그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참고 있었구나.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없어도 괜찮지 않아. 엄마가 봐도 괜찮지 않아.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밝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말대로 아껴서 살아야 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쪼들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이런 말씀하시면 미영이한테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가 내 아들에게 내 돈 주는 게 왜 미안한 일이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제게 물어봤어요. 정말 받아도 돼요? 그래, 받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써라.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미영이가 알면 그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민수가 통장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갚죠?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예전처럼 밝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그리고 민수야, 약속해. 이제부터는 동료들과의 모임도 참석하고 회식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아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가 넘었어요. 미영이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사 가야지. 미영이가 곧 올 것 같아. 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받은 마음으로 잘 써. 민수가 일어서며 제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맙긴 뭘. 당연한 거 한 거지. 민수가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니 아까 전과는 다르게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그래,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민수가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하지만 민수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밝아진 표정을 생각하니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민수가 동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을 거예요. 회식도 참석하고 치킨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겠죠. 그래,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미영이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미 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잘 넘어가겠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라.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민수에게 돈을 전해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미영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내일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미영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저래야지. 당당한 게 좋아.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지만 민수는 예전처럼 쪼글쪼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요즘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그냥 가끔은 동료들과도 어울려야죠. 짧지만 확신에 찬 민수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무릎을 쳤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오늘 아침 민수가 회사에 간 후 미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수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뭐가? 갑자기 회식도 나가고 어제는 커피까지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미영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며느리는 남편이 조금만 당당해져도 의심하는구나. 그게 뭐 이상한 일이야? 민수도 직장인인데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죠? 용돈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벌써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진정해, 정수가. 당황하면 안 돼.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했겠지.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았나 보다. 보너스요?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미영이 계속 캐묻는 모습을 보니 불안했지만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순자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안녕? 미영이도 있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영이 인사를 하긴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어요. 평소에 순자 할머니를 그리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어머, 미영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영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는데요. 별일 없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혹시 민수가 또 뭐 잘못했어? 아, 순자야.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말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미영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민수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왜 그러세요? 아니, 궁금해서. 요즘 세상에 남편한테 용돈 얼마나 주나 싶어서. 미영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제가 나섰습니다. 순자야, 그런 건 집집마다 다른 거잖아. 그럼 그렇지. 그런데 정수가 요즘 민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 전에는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미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뭐가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한 거지. 전에는 민수가 어디서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못 간다고 하더만 요즘은 가끔씩 나가더라고. 미영이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집안 사정이야 다 어렵지. 그런데 45살 남자가 동료들하고도 못 어울리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어머, 순자야.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하네. 며느리가 남편 용돈을 그렇게 적게 주는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또 있나?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은. 왜? 틀린 말했어? 아줌마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그런다고 하더만. 남편을 너무 쫄쫄 굶기지 말라고.
미영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사실 저도 순자 할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순자야, 그래도 그런 말은. 아니야, 정수가. 이런 말은 해야 해.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그 아이가 동료들하고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알아? 순자 할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 일어섰어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어디가? 할머니가 틀린 말했어? 아니에요. 그냥. 미영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꽤 크게 들렸어요. 미영이 사라지고 나자 순자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정수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야, 순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사실을 말한 거지. 정말 요즘 세상에 45살 남편한테 10만 원 용돈 주는 집이 어디 있어? 10만 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민수가 지난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커피 한 잔도 못 사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줬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수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그런 말 한 거야. 미영이 좀 정신 차렸으면 해서.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나도 그게 많이 신경 쓰였거든. 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민수의 상황을 안쓰러워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웃들도 순자 할머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 내가 한 일이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오늘 일로 미영의 의심이 더욱 깊어질 게 뻔했거든요. 혹시 미영이 더 캐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저녁 시간 민수가 돌아왔을 때 미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뭔가 특별한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일이요? 별로요.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어제 회식비며 오늘 커피며. 민수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제 심장이 다시 쿵했습니다.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냥 조금씩 모았던 거 써서. 조금씩 모았다고요? 10만 원으로 어떻게 모아요? 미영의 추궁이 거세지자 민수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민수야, 당황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미영아, 민수가 어떻게든 마련했다고 하잖아. 뭐 그렇게 캐묻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요즘 갑자기 달라져서. 달라지는 게 뭐가 나빠? 민수도 직장인인데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영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오늘 순자 할머니 말씀도 들었잖아. 45살 남자가 너무 쪼들리게 살면 안 된다고. 미영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미영이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도움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함도 느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끝까지 밀고 나가자. 민수가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끝까지 내 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계속되었고 민수는 여전히 예전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는 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니 정말로 밤 9시가 되어서야 들어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알아낸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은 톤이었어요. 뭔 얘기? 민수 오빠 통장 얘기요.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통장이라고? 설마? 통장이 왜? 오늘 은행 일 때문에 민수 오빠 통장을 확인했는데. 미영이 말을 끊고 제 표정을 살피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들켰구나. 진정해, 정수가. 당황하면 안 돼. 그래서요? 어머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말이에요. 미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 이제 다 털어놓자. 그래, 내가 줬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짓이라고? 내가 내 아들에게 돈 준 게 짓이라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짓이라니?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돈 준 게 무슨 짓이야? 그렇다고 해서 몰래 그런 큰 돈을. 몰래라니? 내가 누구 눈치 보고 내 돈을 써야 하는 거야? 미영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미리 상의를. 상해? 너한테 상의를 왜 해야 해? 내 아들에게 내 돈 주는데? 하지만 저희 가게 관리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가게 관리? 그게 민수를 이렇게 쪼들리게 만드는 이유야? 가게 관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45살 남자를 10만 원으로 굶기는 게 가게 관리야? 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굶긴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다는 거야? 사실이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동료들과 회식 한 번 못 가게 하고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야?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뭘 안다고? 내가 뭘 모르는데? 미영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동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걸 내가 모른다고. 그건 뭐가 그건이야. 순자 할머니 말씀도 들었잖아.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남편을 그렇게 통제해? 미영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통제요?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함부로 쓴다고? 회식비가 함부로 쓰는 거야? 커피값이 함부로 쓰는 거야?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거라도 아껴야죠.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해야 하는 거야? 둘 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영아,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뭐요? 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내 돈이고 내가 내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한테 허락받을 일이 아니라고. 미영이 할 말을 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민수에게 도움 주고 싶으면 줄 거야. 누구 눈치 안 보고. 어머님, 그러시면 저는. 너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미영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이 돈. 제가 관리하겠어요. 뭐라고? 내 돈을 내가 관리한다고. 뭐? 내가 관리한다고. 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미영,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미영이 제 본명을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한다고. 내가 누군데? 시어머님 그러시면. 시어머님이 아니라 할머니야. 내가 내 시어머니 맞지만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우리 둘의 표정을 번갈아 봤어요. 민수야, 잘 왔어. 내 아내한테 물어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미영이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여보, 어머님이 몰래 당신한테 2천만 원을. 몰래라는 말 그만 써. 내가 내 아들한테 돈 준 게 몰래야? 민수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영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앉아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영이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이 돈 제가 관리할게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미영아,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내게 준 돈을 아내가 관리한다는 게 말이 돼? 민수가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무시?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는 거야? 무시한다고?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이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중요한 일? 내가 내 아들 도와주는 게 내게 보고할 일이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영은 울고 저는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고.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어요. 이제 후퇴할 수도 없고 후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날 밤 온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평소 같으면 함께 보던 텔레비전도 아무도 켜지 않았어요.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밤 11시쯤 미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뭔 소리를 하려는 걸까? 거실로 나가니 민수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미영이 부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는 거야?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간다고? 갑자기? 나간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는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나가면 어디서 살려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말이지 이 며느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나가고 싶어?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 누가 더 힘들어하는데? 그럼 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뭐야? 분명히 말해봐. 민수가 미영을 흘끔 쳐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미영이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미영이가 제 아내니까. 아내 편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 편? 그럼 엄마는? 민수야, 엄마는? 널 낳아서 여기까지 키운 엄마는 뭐야? 엄마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뒤에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민수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 내가 진 거구나. 완전히. 미영이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그리고 그 2천만 원 말이에요. 그 돈이 어쨌다는 거야? 저희가 나가기 전에 제가 관리하겠어요. 또 그 소리야? 끝까지 내 돈을 빼앗으려고?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께서 안 주시면 저희는 정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협박이었어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잡고 나를 협박하는 거야.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미영이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민수야, 정신 차려.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그래도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정 평화? 이게 가정 평화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 평화라고?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정 평화야? 엄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내가 언제 안 울어? 평생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감정적이라고? 내가 지금 감정적이야?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는. 그만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 며느리가 끝까지 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좋아, 알겠어. 니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야? 엄마 편도 안 드는 아들이 무슨 엄마야?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돈 가져가. 엄마,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고 가짜고 뭐가 있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미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현명한 선택? 이게? 그리고 민수 오빠 용돈도 다시 예전대로 할게요. 결국 이걸 원했던 거구나. 민수를 다시 통제하겠다는 거였어. 10만 원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방에 가서 잘 거야. 이제 할 말도 없어. 엄마, 따라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미영이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효자였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미영과 결혼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 점점 더 많은 것을 통제하면서 민수도 그에 길들여진 거였죠. 내가 너무 늦게 개입한 건가?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수가 행복해지려면 정말 저렇게 사는 게 맞을까? 미영이 원하는 대로 다시 10만 원 용돈을 받으며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된 채로 사는 게 민수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겨났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순자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이웃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아직은 절망하기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너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미영은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다시 민수를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민수는 예전보다 더욱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침 다음 주가 민수 생일이네. 민수 생일은 매년 조촐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큰 잔치를 열고 싶어졌어요. 미영아, 민수 생일에 친척들 좀 불러서 식사 한번 하자. 친척들이요? 갑자기 왜요? 45살 생일인데 조금 크게 해보고 싶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미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좋아요. 몇 분 정도 부르실 건가요? 친척들하고 이웃 어머니들도 좀.
한 10명 정도? 그래, 증인은 많을수록 좋지.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에게는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순자야, 민수 생일날 꼭 와야 해. 당연히 가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크게 하려고? 그냥 보여줄 게 있어서. 보여줄 게? 뭔데? 와보면 알 거야. 민수 고모, 작은아버지, 내외분, 사촌 형님들.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분들에게까지 전화를 드렸어요. 다들 와야 할 텐데. 이웃집 김 아줌마, 박 아줌마까지. 총 12명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영도 도와주긴 했지만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들 생일인데 기분이 좋으면 안 돼? 그렇긴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활기차 보이셔서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정수가 진짜 크게 하는구나.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곧이어 친척들이 도착했어요. 민수 고모님은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반가웠고 작은아버지 내외분도 기분 좋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머 정숙이. 정말 오래간만이네. 고모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웃 어머니들까지 모두 오니 거실이 가득 찼어요. 미영은 연신차와 과일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미영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일 축하해, 민수야. 어머,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민수도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자르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어요. 자,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뭐가요, 정숙 씨? 순자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45살 먹은 가장이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10만 원이요? 그게 무슨? 네, 제 아들 민수가 받는 한 달 용돈이 10만 원입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고 미영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아들이 회식 한 번 못 가고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지내는 걸 보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가정인가 싶더라고요. 친척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야? 고모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말입니다, 고모님. 팀장님 승진 축하 모임도 못 가고 프로젝트 회의 후 치킨 먹자는 것도 10,000원이 아깝다고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들 상황을 알겠지? 어머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뭘 하긴 뭘 해.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건 저희 집안일인데. 집안일? 그럼 집안일 얘기를 더 해볼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로 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좀 줬더니 며느리가 그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어머! 작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돈을 며느리가 빼앗으려 하는 일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이웃집 김 아줌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어디 있어? 45살에 10만 원? 그게 말이 돼? 요즘 커피 한 잔도 5,000원인데. 시어머니 돈을 빼앗는다고. 세상에. 순자 할머니가 가장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그게 정말이야? 시어머님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고. 미영이 완전히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그렇게 굶기는 게 가정을 위해서야? 민수 고모님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 돈까지 빼앗으려 해?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를. 관리는 무슨 관리야? 그건 시어머니 돈이잖아. 박 아줌마까지 나섰어요.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힘들다고? 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10만 원 때문에 동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민수가 더 힘들어요. 아니면 그런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저 같은 어머니가 더 힘들어요. 어머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결혼해서 사는 게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그렇게 통제하고 시어머니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수야?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영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아.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쏠린 가운데 미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 잘 듣겠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 용돈도 제대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도 어머님이 관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정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시원하다, 시원해. 순자 할머니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정수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수는 정당한 용돈을 받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영도 예전처럼 함부로 굴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이럴 거면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해낸 거니까요.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민수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래, 이제야 내 아들다워졌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고 아침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리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미영이 정말 달라질까 의심스러웠는데 다행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민수의 용돈도 30만 원으로 올려줬고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모임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미영아, 너도 일찍 일어났네. 잠 못 잤어? 아니에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요. 미영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수 오빠가 늦을 것 같아요. 부서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네.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네, 동료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렇게 어울리며 사는 게 정상이야. 곧 민수가 세수를 마치고 식탁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영아,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밥 먹어. 네. 그런데 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예요. 민수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 재미있게 다녀와.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승진하셔서 축하 모임이에요. 그래,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미영도 예전처럼 찡그리거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는 말고. 네, 알겠어요. 민수가 회사에 간 후 미영과 둘만 남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어요. 민수도 당당해졌고 가족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만약 진작부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위축되어 살 필요도 없었을 텐데. 어머님, 뭔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세요? 미영의 말에 잠시 손을 멈췄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쉬워서. 아쉬우시다고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민수도 그렇게 오래 힘들어할 필요 없었을 테고. 미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사실 미영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점심 준비를 하면서 미영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네? 결혼해서 살림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거겠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네. 사실 제가 어릴 때 집이 어려워서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그렇게 올가매면 안 되는 거야. 네,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오후에 순자 할머니가 놀러 왔어요. 정수가 어떻게 지내?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네.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그럼 그렇지. 그날 정말 시원했어. 내가 봐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 순자 할머니가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근데 미영이는 정말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민수 용돈도 제대로 주고 회식도 자유롭게 보내주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야 하는 거야. 근데 순자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심하게? 뭐가 심해? 당연한 일 한 거지.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수가 그때 안 했으면 언제 했겠어? 미영이가 저절로 깨달았을 것 같아? 그 말이 맞았어요.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정수가 이제 진짜 가족다워진 것 같아. 전에는 뭔가 어색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워 보여. 그래, 맞는 말이야. 저녁 9시쯤 민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지만 기분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영아, 다녀왔어요. 어서 와라. 재미있었어?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동료들이랑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민수가 신나서 회식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팀장님도 제가 요즘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조용했냐고. 그래, 그렇게 밝게 살아야지. 민수가 씻고 나온 후 거실에서 셋이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그때 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요. 안 그랬으면 계속 바보같이 살았을 거예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약속할게요. 미영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정말이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처음에는 그저 민수가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변하게 되었어요. 민수는 당당해졌고 미영도 많이 달라졌고 저도 예전처럼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늦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미영도 가끔은 예전 모습이 나올 때가 있고 민수도 아직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답답하고 막막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헤쳐나가면 되지.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더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민수야, 미영아,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제야 살맛 나는구나. 먼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엌을 환하게 밝혀줬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한 아침이었어요.